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또 일부분 자꾸 이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박혁거세 무덤이 중국에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 글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과연 박혁거세 무덤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중국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 역사 거짓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문무왕 감언사, 이거 전에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이것도 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에 왜 신라 지명이 이렇게 많으냐,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신라가 중국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중국에 있는 신라 지명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라 지명이 더 많을걸요, 제가 본다면. 하지만 이제 처음 역사를 관심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마 좀 신선하게 느끼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박혁거세의 무덤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서에 중국에 있다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무왕 감언사도 중국에 있다고 역사 사료에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라 지명이 왜 이렇게 중국에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시간이 지금 이제 퇴근 시간 됐는데, 퇴근 시간 넘었는데 짧게 여러분들께 그냥 뭐 얼굴 비추고 하면 시간 다 걸리기 때문에 PPT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혁거세가 세운 신라가 중국에 있다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신서유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이 역사 공부 안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요.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가 중국에 있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연예인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관련된 내용이라 해가지고 그냥 웃어 넘기기에 씁쓸한 역사인식 부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회수가 5천 회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SBS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시면 뭐 이쪽에 뜻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오늘 사료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기사 온라인을 검색해 보시면 단독이라 해가지고 박혁거세 왕릉은 중국 양주에 있다, 우리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또 박혁거세의 무덤은 중국에서 발견되었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박혁거세의 무덤 사진은 안 올렸더라고요. 이제 이리 돼 있고, 경주는 신라의 왕도가 아니고 가짜다. 그러면 경주는 뭐다? 신라의 경주는 한국에 없었고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아마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이런 주장을 안 하셨겠죠. 보면요, 경주의 지명이 신라 지명이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좀 기록하신 분이 있는데,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무덤도 반도가 아닌 신라를 건국한 대륙의 운남사 남쪽 사리에 있다. 이곳은 강소성 오연에 있는 호구사님을 세종실록에 명기에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세종실록에 어떻습니까? 강소성에 있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이렇게 글이라든지 신문 기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이제 이분들이 언급하신 그 실록을 한번 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의문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왕관이 금관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우리나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금관이 또 많죠. 그죠? 신라 금관도 있고 보면 가야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신라의 대표적인 저 금관도 여러분들 이제 신라 게 아니라고 되는 거죠. 한반도는 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금관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신라가 아니겠죠. 왜? 양주에 신라가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 신라 그런 게 아니겠죠. 보면요, 한반도에 살았던 누군가의 어떻습니까? 그 왕관인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양주에서 과연 저런 금관에 저런 값어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유물이 발견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무왕 비문 아시죠? 보면요, 자기 조상들이 바로 신라의 김씨는 흉노에서 왔다, 그죠?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문무왕 그 비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발견됐는데, 그러면 저 비는 왜 우리 한반도에서 나와야 될까요? 누가 저 중국에 있던 것을 한반도에 갖다 놨습니까? 팔레트에, 그죠? 저 비석은 어느 나라 비문입니까? 저기에 등장하는 문무왕은 우리나라 신라의 문무왕이 아닙니까? 양주에 살았고 우리나라 문무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문무왕은 가짜입니까? 여러분들 저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셨던 세종실록 지리지에 과연 박익것의 무덤이 양주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세종실록 150건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종실록 150건의 지리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경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뭐다? 신라의 저 빨간색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옛날 고도였고요. 그죠? 신라의 고도였고 그 다음에 원래는 국호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열었을 때 자, 혁거스가 그 나라를 잃었을 때는 뭡니까? 보면 국호를 스라버리를 했다. 그죠? 스라버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변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고려 태조 때 왕건 18년 때 어떻습니까? 18년 을미에 어떻습니까? 경순왕이 이제 신라를 바쳤기 때문에 고려에 바쳤기 때문에 뭘 보면요. 그래서 나라를 뭘 했습니까? 여기서 자, 뭘 했습니까? 태조 왕건이 뭐라 불렀습니까? 그 경주라고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경주. 그래서 경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신라 때의 지명이 아니라 고려 태조 때의 지명이 경주입니다. 원래 경주는 다른 지역에 있었죠. 이제 경사로운 땅이라 해가지고 신라가 어떻습니까? 통째로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을 취해가지고 뭐죠? 경사로운 땅이다 해가지고 서랍을 대신해 어떻습니까? 경주라는 이제 신라 크게 어떻습니까? 신라를 대신해가지고 경주라는 이름을 태조 왕건이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주는 뭐다? 고려의 지명이란까지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이 서랍을 이 지명이 어떻게 변천을 하느냐는 과정이 쭉 내려오는데 보시면요.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경유수다, 그 다음에 안동대도부다, 쭉 오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린부다. 그죠? 기린부다 했고, 그 다음에 뭐죠? 본조 태종 때. 이 본조는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 태종 때 뭐냐면 경주부라고 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나오는데 보면.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뭐죠? 보면요. 자, 이게 서랍을 지명.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주 지명은 신라와 고려와 조선이 연결되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변천사가 그대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경주가 중국에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다면 어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었다면 뭐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신라도 따라가야 되고 고려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까지도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럼 뭐냐? 대륙 신라, 대륙 고려, 대륙 조선을 주장해야 합니다. 왜? 여기 지명의 변천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고려까지는 대륙에 있었고 뭐 그 뒤에 조선시대 때 한반도로 왔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종실록 지리지는 그게 아니라 이 지명이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신라, 고려, 조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선도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 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처럼.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논리가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이 정답인데 과연 조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이 여기 아니고 중국 대륙이었다면 거기에 또 뭐가 어떻습니까? 보면 그 땅을 누구한테 뺏기고요. 일본한테 뺏기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중국 대륙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운동은 그러면 중국 대륙에서 대륙을 뺏기기 때문에 조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국 대륙 받고 저 뭡니까? 사막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겠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치 비정을 잘 보신다면 위치 비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신라, 고려, 조선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대륙을 주장하신다면 대륙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한반도하고 요동, 요서, 요쪽 대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다 와줘야 됩니다. 이제 논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나오냐? 여기서 신라에서 여러분들, 자, 경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주 원래 지명은 원래 뭡니까? 원래는 뭐다? 서라벌이었다. 고려 때 경주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성이 6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뭡니까? 보면 벽씨입니까? 보면 설씨, 이런 쪽으로 설씨, 이, 최, 정, 손, 배, 설. 이 성이 6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여기 뒤에 보실까요? 김부식이 뭡니까? 뭐죠? 조선 유민이 뭡니까? 분리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다? 삼국지간에 여기 있었다. 그걸 육촌이라 불렀다. 이 말은 뭐죠? 보면요. 여기서 조선은 당군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김부식 와를 뭐죠? 보면 삼국사기라는 뜻이죠. 삼국사기에 조선의 유민들이 어디로 어떻어요? 육촌에 여기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경주 땅은 원래 뭔 땅이라 봐야 됩니까? 원래대로 말한다면 바로 고조선의 땅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양주 쪽 그쪽이 여러분들 고조선 땅입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조선의 유민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으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빨간 거 마지막 줄에 뭐죠? 보면요.
자, 경주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시는 원래 뿌리가 뭡니까? 알평이죠. 알평공에서 나오죠. 경주라는 것은 고려 때 이제 등장하는 걸 그거 보면요. 지폐 이게 붙여진 지명이고, 그럼 뭐냐면, 자, 알평이시, 경주이시도 어떻습니까? 이쪽 태생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박석김도 어떻습니까? 이 신라하고 관련된 지명인데, 이 모든 성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아니라 중국성으로 다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해되겠죠.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박씨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죠. 박씨는 우리나라의 순수성입니다. 중국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 석씨는 어디 있습니까? 다 파라국 외열도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원본 한번 보겠습니다. 박혁거세 능이 중국 여러분들 보시면 우남사 남쪽 사리에 있다. 강소성 오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몇몇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원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우남사죠. 보면요. 운암사입니다. 운남사가 아니라 우남사 북쪽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시면 뭐에 보면요. 우남사 북쪽에 있고 부하에 그리는 남쪽 살입니다. 운남사 아닙니다. 우남사가 보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면 부의 남쪽 월남리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춘추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 그 기록 옆에 뭐죠? 보면요. 박익거스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유신 묘가 있고요. 첨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학루가 있고 풍루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뭐죠?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금운고 타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바로 금송정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터넷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 박익거스 무덤은 반도가 아닌 신라를 건국한 대륙 우남사 쪽에 있다. 강소성 오연내에 있는 오구산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기록이 세종실록 시리즈에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기록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김유신 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첨성대가 나오고 황학루, 어풍루 그 다음에 뭐죠? 금송정까지 이것이 전부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박익거스의 능이 중국에 있다면 이 김유신 묘도 첨성대도 황학루도 어풍루도 금송정도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중국의 강송등 오현에 강소성의 오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김유신 어떻습니까? 그럼 박익거스의 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밀고 가야 됩니까? 김유신 묘도 이제 가짜로 몰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유신 묘도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가짜 김유신 묘라고 기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유신 장군의 후손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장하시는 분은 뭘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핏줄이잖아요. 핏줄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선조들 묘가 어디 있는지. 그죠? 핏줄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면 딴 집에서 나무의 핏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륜을 자 이걸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김유신의 후손이 뭔 말 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성대도 여기 첨성단도 어떻습니까? 보면 첨성대 또 이것도 가짜로 몰아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가짜야 되는데 요것까지 가짜를 못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단지 김유신 묘가 가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인터넷에 기록이 나왔고요. 이것도 다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황남대총리 아시죠? 신라고분하고 가야고분의 특징은 아시죠? 신라고분은 이런 것처럼 도심의 중심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신라고분이고 적성목각분입니다. 가야는 산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묘도 신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다 가짜로 이제 몰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것을 이제 진짜라고. 근데 중국에 있는 무덤을 안 올리더라고요. 박익거스의 무덤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지금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경주에서 나온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신라의 땅에서 나온 6성씨도 다 가짜로 이씨도 최씨도 정씨도 손씨도 배씨도 어떻습니까? 설씨도 어떻습니까? 다 이제 이분들의 신라가 거기에 자리 잡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만큼 지금 중국 대륙에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중국의 양주 쪽에 있는 이씨, 최씨, 정씨, 손씨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씨, 설씨들이 진짜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이 후손이고 우리나라의 6성은 어떻습니까? 다 가짜로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보면요.
그 박석김과 더불어 가장토 성이 많은 성씨 중에 하나가 뭐죠? 경주시죠. 원래는 알평공이시 이쪽입니다. 경주는 나중에 경주라는 건 나중에 붙인 거고요. 여기에 약 140만입니다. 140만이 이제 경주시고 여기서 많은 분파가 또 나갔죠. 이 성씨도 전부 다 뭡니까?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가짜 경주이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추정하신 분들 이까지 감당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정하신 분들 그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추정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가짜라고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주가 신라 땅이 되려면 여러분들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가 신라라고 했는데 보면요. 저기에 박익것에 뭐가 있다고 더 있는데 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겠습니다. 위에 춘추시대 때는 어때요? 양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오나라 울나라입니다. 전국시대 때는 어때요?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초나라가 어떻습니까? 망한 뒤에는 초나라의 마지막 수도로 삼은 것이 이쪽 지역입니다. 초나라입니다. 그럼 나중에 전한 시기에 어떻습니까? 전한 시기의 땅이었고 후한 시기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삼국지를 보셨죠? 삼국시대 때 어떻습니까? 손책에 의해서 장악된 후 손호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떻습니까? 바로 송건이죠. 송건의 그 지역, 그쪽 지역이었고 보면요. 서진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자, 이쪽 지역이 땅이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시기도 어떻습니까? 유송 시기에도 여기가 그쪽 땅입니다. 수나라가 또 통일했을 때도 이쪽 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시요? 그 다음에요? 수나라, 당나라 때도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그 나라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주가 신라 땅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오나라, 울나라,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서진, 수나라, 당나라 어디까지요? 조선까지 위치를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다 옮기가지고 어때요? 중국에 어디 뭡니까 보면 끝머리를 보내든지 울남 쪽에 보내든지 어떻습니까? 사막적으로 보내가지고 이 중국 대륙에는 뭐가 있었다? 신라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어떻습니까?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고 이 나머지 이 나라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된다? 중국 대륙에서 다 밖으로 다 밀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도 연필 가지고 지도 그려보라면 돼요. 연필 가지고 신라가 뭐 양주라면 그 나머지 옆에 있는 국가 오나라 울나라부터 어떻습니까? 그 역사 지도를 딱 그려보라고 하면 그리면 진짜 공부를 한 거고 안 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언사. 여러분들 감언사 아시죠? 감언사. 문무왕, 여러분들 문무왕 왕릉. 바다에 왕릉 나오죠. 감언사도 중국에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계속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감언사가 중국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제가 뭐 자기가 공부를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 감언사 기록을 한번 보셨냐고. 기록을 보셨냐니까 아니 그 유튜브에 누가 강의를 하는데 그대로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오늘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언사가 중국에 있는지. 자, 여기 원래 이제 뭐냐면 삼국유사 보면 기편에 만파식 측면에 어떻습니까? 감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 쭉 나오는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만파식 측 부분에 뭐가죠? 자, 31대 신문대왕이죠. 신문대왕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뭐다?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해서 어디에 여러분들 자 한자 원문 노란색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문무대왕 창 뭐죠 보면요 감언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감언사를 열었는데 어디에 열었다? 동해변. 동해에 어떻습니까? 변은 뭐죠? 바닷가입니다. 동해 바닷가에 어떻습니까? 감언사를 지었다. 요리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뭐죠 보면요 동해고 바닷가라는 겁니다. 내륙 아닙니다. 내륙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륙에 있는 감언사가 아니라 동해 바닷가에 있는 감언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문무왕이 원래 뭐 때문에 감언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왜 기록했습니까? 보면 왜 이게 했느냐? 왜를 어떻습니까? 외놈들이 다 자꾸 침략하니까 그 외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문무왕이 여기다가 감언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 뭐죠 보면요. 감언사에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왜가 보여야 되겠죠. 왜를 진압하기 위해서 왜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언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감언사가 여러분들 중국에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감언사는 여러분들 바닷가입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에 있는 겁니까? 그것 먼저 구분하시고요. 또 뭐냐? 여러분들 왜가 보이는 위치냐? 여러분들 왜? 고대의 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기의 왜는 바로 열도의 왜입니다. 자, 여기에 왜가 보이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감언사에서 왜가 보이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를 감시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이걸 판단하신다면 이 사료 원문 삼국유사 사료를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했느냐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문무왕이 떠난 뒤에 용이 봤는데, 용이 나오는데, 용을 본 데가 뭐냐? 이견대입니다. 그래서 용을 봤대가 이견대인데, 그 이견대가 중국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을 봤던 장소가 이견대가 어떻습니까? 건물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 그런 건물이 이견대가 중국에 있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져야 될 게 뭐죠? 동해의 바다 가냐? 바다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또 뭐죠 보면요. 이견대가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요걸 떠나서 다른 포인트로서 이것을 구절을 번역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한문을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록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냐? 이 감언사 터가 어떤 터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기록 보겠습니다. 자, 동쪽 연못이 이미 넘쳐서 내전 50여 칸이 떠내려갔습니다. 왕이 망연자실하니 부패가 웃으며 말하기를 동해가 기울고자 하여 수맥이 먼저 넘칠 것뿐입니다 하면서 왕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절을 하였다. 다음날 감언사에서 아뢰기를 어제 오시에 바닷물이 넘쳐서 불전 섬돌까지 왔다가 이르렀다가 저녁 무렵에 물러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공경하였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보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수 간만에 차가 발생했든지 크게 발생했든지 아니면 뭐죠 보면요. 쓰나미, 작은 해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뭐죠 보면요. 바로 감언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죠 보면요. 중국에 있는 감언사 자리까지 조수 간만에 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요.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까지 올 수 있는지 그러면 내륙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왔다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 지역 다 쓸어버리겠죠. 이런 기록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구분되시겠죠? 감언사는 바닷가, 동해 변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내륙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의 크기하고 한국의 크기 아시죠? 요즘 구글로 줄 거면 몇 킬로까지 있는지를 압니다. 바닷가라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대단히 근처에 있다는 뜻이죠. 보면요. 내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볼 수 있는 지역, 조수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 감언사가 통일신라기 시기의 사찰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박찬범 박사의 일식 기록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박찬범 박사의 일식 기록에 통일신라는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까? 787년 2월 신라 기록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통일신라는 한반도의 남부에서 일식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박찬범 박사의 일식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통신라가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에 있다고 추측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박찬범 박사의 일식 기록은 통일신라는 어디 있다? 바로 우리 경주 지역. 여러분들 지금의 말하는 경주 지역에서 일식이 관측됐다는 것이 박찬범 박사의 여러분들 영상에 그다음에 논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면 또 질문 있죠. 중국 해안가에 왜 이렇게 신라 지명이 많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국 해안가에 신라촌이라든지 신라방이 있다는 이것을 어느 책에서 많이 언급했느냐를 아실 건데 보면요. 그 책이 유명한 여러분들 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일본 옌닌 스님이 쓴 입당 뭐죠 보면요. 여기 보시죠. 이게 뭐냐, 당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구법 순례 행길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신라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저 이제 입당 구법 순례 행길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저 기록이 나오는데 해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에요. 왜? 제가 보니까 왜? 해석이 원문하고 틀려. 원문하고 틀린 해석을 전부 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해놨고 보면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죠.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그 유튜브 주장하는 게 막 유튜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것처럼 돼 있죠.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게 해야 됩니다. 원문을 보시면 어디가 생략되어 있는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오늘 그분들 유튜브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록은 838년 6월 13일 자, 45세의 나이로 큐슈로부터 어떻습니까? 어디로? 중국의 대당으로 순례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라를 거쳐가지고 54세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대기 847년 12월에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 기록이 여기입니다. 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중국의 당나라에 들렀다가 신라국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 기록을 유튜브 하는 분들 보니까 뭐냐, 이 신라가 중국에 있다고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오늘 강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잘못된 번역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코스, 그 양반이 스님이 다닌 코스가 여러분들 여기에 쭉 나오죠 보면요. 이래가지고 당나라의 중심부까지 갔다는 기록이 쭉 가설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839년 4월 2일자 일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2선의 선두 잠잠 판관이 말하기를 뭡니까? 대주사는 해아래 보건대 신라의 정서쪽에 있습니다. 대주사는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산동성에 있는 대주사는 뭡니까? 신라의 정서쪽에 있잖아요. 그럼 신라의 서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대주산이 산동성이라면 어디입니까? 신라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라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통일신라,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기록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대주사는 해아래 보건대 신라의 정서쪽, 그냥 서쪽이 아니라 정서쪽에 해당한다. 자, 만약 그곳에 이르다가 출발하면 채널 해아래기 어렵다. 왜? 신라에 갔다가 어떻습니까? 신라에 갔다가 이게 들렀다가 가면 돼요. 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때 신라는 뭐다?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려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판국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서풍과 서북풍 혹은 남서풍이 불면 틀림없이 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보면, 그래서 뭐냐면 옛날 사례로 본다면 명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주에서 출발한 배는 바람에 떠밀리면 어디로 가고 보면요, 신라 땅에 다다랐고, 양자강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배를 두고 가지고 바람 따라오면 어디로 온다?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명주하고 양자강이 신라 땅이라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명주에서 그냥 두면 출발한 배가 배에 밀려가지고 어디로 간다? 바다를 건너 신라 땅에 다다르고, 양자강에서 출발한 배는 어떻습니까? 배 또한 신라에 도착했다. 그죠? 바람에 떠밀리면 이리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신라를 거쳐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주상으로 향해서는 가서는 안 된다. 쭉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 쭉 이야기 있고, 왜냐하면 여기 어떻습니까? 대주산으로 가려면 신라를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서 가려면 빗기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명주 땅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전에 보면 명주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러 보시기 바랍니다. 명주에 보면 어땠습니까? 자, 신라 최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유생들 중 학문이 낮은 자이고 해외에 평범한 사람으로 외람되의 표와 황제에게 올리는 걸 표라죠. 장을 받들고 좋은 나라에 와서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온 걸 이야기합니다. 무려 진실로 간청이 있어 예에 맞게 모두 진술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보건대 원하의 인연. 자, 당나라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연연을 쓰면서 본국의 왕자, 신라 왕자 김장념이 바다에 떠밀려 명주 해안가에 왔다. 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신라에 어떻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바다에 떠밀리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공바치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어디에? 이게 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어떻습니까? 신라에서 왔는데 어디로 왔다? 명주로 왔는데 그 명주에 어떻습니까? 명주는 뭐다? 절동이다. 절동은 여러분들 절강성 서북쪽을 제외한 지역을 절동이라 불러요. 그러면 절동의 어느 관리가 호송하여 당나라의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명주 땅은 누구 땅입니까? 여기에 절동 땅은 당나라 땅이죠. 근데 여기에 신라가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장념이가 정신병자가 되겠죠. 그죠? 왜? 김장념이 어떻습니까? 배 타고 어떻습니까? 당나라에 지금 사신으로 온 건데 뭐죠 보면요? 여기가 신라 땅이었다. 여러분들, 이 정신병자죠 보면요. 정신병자.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 보겠습니다. 명주.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자, 왕자 김장념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데 보면요. 개월 10월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자, 주군에 명하여 창고에 곡식을 내어주도록 진을 하고, 그 다음에 왕자 김장념을 어디로 옵니까? 당에 보내 조공하인데 어디로 옵니까? 당에 어디로? 명주에 가서 뭐죠? 절강성 쪽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따라서 당나라 수도로 갔다는 기록이 앞 구절하고 연결되죠. 그럼 여러분들 명주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신라 땅입니까? 여러분들 당나라 땅입니까? 구분 딱 되시죠? 사료본문 보시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출전 포인트죠. 어디서 출국했느냐 문제인데 보면요. 자, 일본을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라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대주상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 옆에 신라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신라는 지금 장보고가 난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신 사납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때 일본과 신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8세기 중葉은 어떻습니까? 발해 문제 때문에, 발해하고 일본하고 교육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 서로 어떻습니까? 일본과 신라하고 발해가 대단히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 해공왕 때 779년이죠. 바로 공식적인 외교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일본하고 신라가 외교는 단절되고 민간인만 왕래하는 때가 열립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보면요. 자, 발해하고 어떻습니까? 발해하고 신라와 일본 사이에 그때의 그런 문제, 네, 외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 이 선임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끄는 사람이 수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수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때 이제 헷갈릴 때 뭐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 여기 보시면 개성 4년 4월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신라 사람 수수가 뭐냐면 자, 북쪽으로 하루를 가면 밀주가 배를 고쳐야 되는데 배를 고치는데 보면요. 배를 고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신라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하루를 가면 밀주 관내에 동쪽 연안에 대주산이 있습니다. 삼동성이죠 보면요. 지금 남풍을 얻는다면 곧 그 산에 도착해 배를 수리하고 즉시 그 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무사할 겁니다. 요리 나와줘 보면요. 이게 뭡니까 보면 자, 대사는 그 방법을 따라서나 여러 관인들이 수긍하지 않았다 나오는데 여기에 밀주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신라인들이 운영하는 선박 수리소가 있었습니다. 산동성 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라 사람 수수가 뭐냐? 배를 곤치라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에 밀주, 산동성 쪽에 가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죠 보면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 시기 때 여러분들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신라소가 있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내용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왼쪽 편 보시면 대진하고 어떻습니까? 대진국하고 일본하고 연결 코스를 보시고요. 교육 코스를 보시고 통일신라하고 중국 측에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의 코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륙신라라고 주장했던 그 지역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당나라 시기 때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신라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하남도하고 해남도, 강남, 동도도 어떻습니까? 이쪽은 산동방도 쪽, 이쪽 대운하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도 원래 신라의 어떻습니까? 신라방하고 쭉 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소성하고 절강성, 이쪽 해안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주, 연수, 그 다음에 또 해주, 적산포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지금은 말한다면 거대한 차이나타운입니다. 우리나라 차이나타운하고 중국의 차이나타운 이 비교하시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륙에 있는 어떻습니까? 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 차이나타운 그런 거 촌이라 해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일이 크게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이 쭉 이렇게 당나라 때 연결돼 가지고 신라가 저기 어떻습니까? 저 지역을 통해서 무역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저쪽 지역이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신라 본국에서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기다 신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저쪽 지역에서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신라소에서 어떻습니까? 베라벨 중국 대륙의 문물을 쉽게 말하면 교류를 시키겠죠. 팔아먹겠죠. 무역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때 신라촌의 위치를 보신다면 등주에 어떻습니까? 모평현과 문등형, 나중에 구글 지도 한번 쳐보십니다. 쳐보시고 내주의 정묵현, 밀주의 재성현, 해주의 동해현, 수주 연수현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신라촌이었고 그 다음에 초주하고 양주에는 신라방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사찰, 청주 어떻습니까? 등주 치주에 어떻습니까? 신라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신라 관련 지명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또 더 자세한 거 조금 더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당나라 때 신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에 가서 신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천주에 어떻습니까? 자, 지주 최양이라는 양반이 여지부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 인물입니다. 제 양반이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근에 생산되는 여지가 수출되는 나라가 신라다. 여러분들 여지 아시면 여지 과일의 일종인데 보면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여지 아시죠 보면요. 그런데 뭐냐? 저런 기록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록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최양은 1012년부터 1067년 전에 그때 살았던 인물인데 이 양반 기록 여지부에 어떻습니까? 신라에서 여지가 수출된다 이래 나옵니다. 이거 여지는 복근성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라촌이라든지 신라 이런 거 구분 못하는 분들은 뭐죠? 보면 야 봐라 신라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물품을 생산했다. 그래서 신라는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낙타 언급하는 분도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보면요.
신라가 어마어마하게 중국 대륙의 해안가에 어떻습니까? 신라촌이라든지 신라방, 신라소를 어떻습니까?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신라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쪽에 보내가지고요. 이런 기록인데 이쪽 기록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봐라. 한반도에서 없는 동물이다. 한반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다. 그래서 신라는 뭐다? 대륙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오해입니다. 오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중요한 것 839년 6월 7일자 기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인용하시는 적산총 장보고 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후 2시경, 4시경에서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배가 도착을 했다. 북서풍이 세차게 불었다. 그래서 뭐냐? 문덕현, 청형양, 적산촌이다. 여기가 보면 어때요? 그래서 뭐냐? 여기는 적산 법화원이라 있는데 법화원이 있는데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저 밑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뭐죠 보면요. 뭐 불법을 설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신라 통사 아바 장령과 임대사 그리고 왕운 등이 전적으로 맡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신라 통사라는 말을 왜 붙였겠습니까? 신라 통사. 여러분들 여기가 신라 땅이라면 신라 통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죠? 신라라고 기술할 필요 없죠. 왜? 그냥 신라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적을 이야기하는 신라 통사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게 그것 때문에 붙였는데 그건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면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신라 통사라는 어떻습니까? 국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보면요. 그 다음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자,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라 땅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의식을 향하는데 참의 예부를 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강경과 예참이란 부분은 전부 다 신라 풍속에 의거했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어떻습니까? 당나라 풍속에 의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뭐다? 신라 말로 행했다. 여러분들 여기가 신라라면 신라 말을 했다는 말 필요가 없죠. 그죠? 왜? 다 표준어가 신라인데 왜 신라 말을 하고 신라 예식을 왜 행합니까? 그죠? 왜 당나라 예식은 또 왜 합니까?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성녀, 소견, 노인, 젊은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모두 신라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신라라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신라 땅에 가서 신라 사람 모였습니까? 이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신라의 일일 강의식이라든지 신라의 송경의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죠 보면요. 타국에서 신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게 백일하에 증명하는 건데 강의하는 분들 보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아요. 법화원에서 추석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행기 건2 8월 15일자 기록인데 보면요. 뭐냐? 많은 음식을 마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사흘 만에야 끝이 났다. 지금 이 사원에서는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가절에 축하 행사를 마련하였다. 여러분들 여기 있던 자 여러분들 법화원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모여서 추석 때 축제를 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고국 신라를 그리워한다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라 땅에서 신라 고국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넣어줘 보면요. 여러분들 추모 어떻습니까? 한국이죠 보면요. 자기 고향 땅 고국 신라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추석절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그리워하면서 축가 행사를 했다. 요 기록이 이 기록에 나오는데 대부분 이 기록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법화원 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건 어때요? 당나라 원래 목종 4년 824년에 장보고가 건립했고 845년에 파손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장보고 중국 가서 보시는 것은 1988년에 어떻습니까? 중건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셨죠?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저 동상이 옛날부터 장보고 때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법화원의 여러분들 저 건물을 보면요. 저 건물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자, 저 건물은 뭐죠? 중국의 영성시하고 산동 척산 수산그룹이 약 55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건립한 장보고 동상이면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기가 장보고 어떻습니까? 기념 동상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어때요? 최근에 어때요? 중국에서
기업하고 나서가지고 55억을 투자해가지고 장보고를 저렇게 장보고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절을 저렇게 다시 말 그대로 중수한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845년 7월 9일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제 고향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보면요. 자, 어디에 갔습니까? 연수현에 갔습니다. 연수현에 갔는데요. 자, 초주에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신라의 통역 유신원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초주에. 자, 신라 통역 유신원을 만나는데, 자, 연수현에 신라인에게 보냈는데 안전과 아울러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현에 도착하여 먼저 어디 갑니까? 신라 땅인데 신라방을 왜 가야 합니까? 현에 도착하여 먼저 신라방으로 들어갔다. 신라방 사람들을 만나보서나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연수현에 갔는데 여기 연수현이 어디입니까? 강수성입니다. 강수성에서 신라어를 하는 통역의 유신원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신라방으로 들어가서 신라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록을 본다면 강수성이 신라 땅입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저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도 사료 원문 보면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 또한 신라로 돌아갔는데, 이러 보세요. 연수원이 신라 땅이라 생각한다면 신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죠? 신라 땅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약속을 하고 신라로 돌아갔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도망을 옵니다. 왜? 국난을 만나 도망하여 연수에 머무르고 있었다. 여러분들 뭐죠 보면 연수, 여러분들 여기에 원래 뭡니까 보면 바로 여기 저 위에 누가 최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최운은 뭡니까 보면 바로 청해진 병마사입니다. 병마사 최운이 어떻습니까? 강소성 연수원으로 도망와 있습니다. 왜? 신라에서 국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소성이 신라 땅이라면 왜 거기에 도망가 있습니까? 딴 나라 가야지. 그죠? 자, 국난을 만났었습니까? 다른 나라 중원으로 피난하고 왔는데 거기가 뭐다? 강소성 어디입니까? 연수현이다. 이런 기록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제 동영상 멈추고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들어오는 일정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신라구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보면요. 자, 847년 9월 2일부터 쭉 보겠습니다. 9월 3일날 어떻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동쪽을 향해 바라보니까 신라국의 서쪽 산들이 보였다. 여러분들, 배 타고 왔으면 신라가 어떻습니까? 대륙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배 타고 일본으로 온다면 신라국의 서쪽이 보이겠습니까? 어디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신라국의 동쪽에 보여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신라국의 서쪽의 산이 보인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배 타고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신라국이 어떻습니까? 웅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위 웅주가 본래 백제의 땅이다. 여러분들, 웅주는 원래 공주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이것도 왜곡됐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광주 광역시입니다. 자, 무주를 거쳐서 어떻습니까? 흑산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코스가 쭉 되어 있고요. 자, 그냥 바람 방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또 오는 것이 뭐냐면, 탐라도, 제주도가 보입니다.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가 보여가지고, 제주도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경성은 이제 경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경성에 지금 경북의 경주시에 대한 언급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4월 중에 대마도 경주에 옛날에 어떤 일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4월에 대마도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이쪽에 경주로 어떻습니까? 표를 했다. 그래서 뭡니까? 보면 잡혀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그때 일화를 언급해놨는데 여기 보십시오. 대마도하고 경북 경주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국 대륙의 신라에서 온다면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북 경주가 여러분 저기 있다면 저기 어떻습니까? 대마도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경주까지 여러분들 표를 했다. 여러분들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경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마도에서 중국 경주까지 어떻습니까? 표류가 됩니까? 물길 흐름이.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냐? 신라의 남쪽 땅으로 왕실의 말을 방문하는 길은 산이 있고 보면요. 그게 황룡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쭉 오는데 이제 가는데 탐라도가 보인다. 제주도가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47년 9월 10일자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마도가 보이겠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녹도로 도착을 해가지고 배를 정박하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은 이제 당나라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쭉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 코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847년 9월 2일 당나라 적산포에서 출항해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러 지명을 거치면서 제주도를 보고 어디로 옵니까? 제주도를 보고 대마도를 보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일본의 녹도 쪽으로 쭉 들어오는, 일본의 열도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기록 보겠습니다. 다른 기록 보면 신라사가 있는 지역이 또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주 아시죠? 천주의 남한현의 하미진에 보시면 신라촌이 있습니다. 좀 이제 아까 그보다 더 밑에 또 있죠 보면요. 여기는 지금도 가보시면 신라초등학교 신라노인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다? 보원원과 신라원이 있고요. 특히 신라원은 남성 후기 신라 사람 후손인 가사라는 사람이 건립했다는, 이 가사는 이제 신라 사람이라는 표시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신라원을 기록했다는, 건립했다는 자체가 신라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성 시기에. 그래서 남성 후기 때 가사라는 사람이 신라원을 건립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여기 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여러분들 팔민통지라든지 남한 현지에 등장하는 신라 관련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도 근 50분이 됐는데요. 정리가 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사료 원문 어디 인터넷에 동영상에 무엇이 그렇다더라 하시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료 원문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 그 사료 원문도 어떻습니까? 한자 원문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시고 번역의 시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번역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보시고 어때요? 여러분들 온라인 글하고 유튜브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비를 논할 수 있게끔 글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게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데요. 여러분들 뭐 제가 끝에 뭐 정확하게 또 말씀 안 드리라도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중국의 그 많은 신라의 지명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일본 스님의 이야기, 이게 인터넷 보니까 전부 다 오역을 해가지고 강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코스, 오늘 중요한 코스는 제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저 정도 해놨는데 저것도 봤는데도 어떻습니까? 저것을 어떻습니까? 부인한다면 그거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믿음으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서. 자, 장보고가 만든 그 절에서 어떻습니까? 신라를 그리워하면서 추석절을 올렸다는 그 구절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건강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최대한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영상은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될 영상은 많이 올려드리고요. 전방 후원분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빨리 그 결론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보면요, 그러려고 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방 후원분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방 후원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방 후원분의 연대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분은 계속 앞으로 땡기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나라 한일 학계의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의 전방 후원분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다라는, 왜가 들어와서 만든 것이라는 그 논리를 한창 어떻습니까?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방 후원분의 모양, 생김새,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기록, 이것을 한일 자료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꼭 공유해야 될 것은 댓글로 달아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전방 후원분 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제가 현장에서 발을 밟고 느낀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걸 보면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나는 건데 보면요. 하지만 국민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장 소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면서 전방 후원분에 관련된 이 우리의 논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시민 역사학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립해 주셔야 여러분들 남원 합천이 일본 지명으로 서기 일본의 임나로 지명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전라도 천연사가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의 임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공부 좀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역사학자들이 많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역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시민 역사학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역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료학이 있고 고고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바탕으로 하셔야지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하나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거 가지고 이거 새로운 역사 찾아낸 거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머리 달린 사람들이 본으로 달고 다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다 그 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능가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기필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는 거 반드시 뭡니까? 사료와 문헌 그리고 고고학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기반을 다져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